야야, 저기 봐. 배우인가 봐. 그러니까 신인인가 보다. 진짜 예쁘다.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한 여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굵은 웨이브의 긴 머리, 과하지 않은 도시적인 패션, 이지적인 눈빛의 아름다운 그녀는 오랜 시간 준우를 짝사랑하던 쇼커트의 유니섹스 옷만 입고 다니던 강혜림이었습니다. 5년 전 준우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혜림은 한국을 떠났습니다.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혜림은 요리 공부를 좀 더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이탈리아로 가기 위한 수속을 밟았고, 준우와 시연은 그녀의 새로운 진로를 적극 응원하며 출국과 관련한 절차들을 최대한 도왔죠. 사실 혜림에게는 부모 형제가 없었습니다. 혜림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여름, 그녀의 부모님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 남자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밝고 씩씩하고 정이 많은 성향이었던 혜림은 그 상처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만약 그때 같은 반 친구 준우가 옆에 없었으면 복수를 위한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지금의 혜림은 없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혜림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이후 끊임없이 혜림을 관찰하며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준우의 부모님까지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애쓰시는 걸 보며 혜림은 감동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도 하면서 다시 양지로 나오기 위해 애쓴 결과 의욕적이고 씩씩한 강혜림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혜림은 준우를 남자로 사랑하고 있는 자신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까 몇 번을 망설였지만 두려웠죠. 준우에게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면 지금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입을 꾹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준우와 내가 연인이 아니면 어때? 내 인생을 구제해준 사람과 이렇게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이야. 지나친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준우와 같은 과에 원서를 내는 등 둘의 공통점을 늘려갔습니다. 예쁜 얼굴 덕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수많은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지 않자 긴 생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화장도 하지 않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펑퍼짐한 캐주얼 옷만 입고 다녔죠. 그런 관심, 그녀에게는 불필요했으니까요. 그땐 혜림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사랑이 30살이 훨씬 넘을 때까지 외로운 짝사랑일 줄은. 5년 전 한국을 떠나던 순간에 꼭 멋진 요리사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준우를 향한 안타까운 감정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때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었죠. 하지만 그때 혜림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연 그런 말끔한 감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4월의 주말 오후, 준우의 집 정원 담장 너머의 풍경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상적입니다. 우정과 함께 뛰어다니며 노는 어린 영혼들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준우와 시연은 파라솔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연주와 우진이 우정과 함께 노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 모습을 잠시 몰래 보고 있던 혜림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강유리, 너 지금 어디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 혜림의 말에 준우가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폈고, 담장 밖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손을 흔드는 혜림을 발견하고는 대문까지 단숨에 달려갔죠. 우정도 혜림을 알아보고는 반가움을 표하네요. 그 사이도 늠름해졌네 우리 우정. 아구 예뻐라. 연지 안녕? 실물이 훨씬 더 깜찍하네. 혜림이 아빠 옆에 찰싹 붙어있는 연지의 양보를 살짝 감싸며 인사하는 동안 3살 우진을 안고 뒤따라온 시연 역시 환한 얼굴로 혜림을 반겼습니다. 시연은 집에 있는 재료는 모조리 다 이용해 뚝딱뚝딱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림이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왔지만 준우와 시연이 그렇게 하게 둘 리 없었죠.
연지와 준우도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방식으로 놀아주는 해림 덕에 준우와 시연은 쳐다보지도 않고 잘 놀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거창한 식사를 마치고 우정과 두 어린 영혼은 거실에서 엉켜 잠이 들었고 세 사람은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엄청 궁금해할 이야기 지금부터 할게요. 응? 무슨 얘기? 준우가 능청을 떨었고 나 강혜림,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어머 혜림씨, 축하해요. 그 복받은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리사야? 같이 요리하다 만났어? 응, 요리사야.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름은 안젤로. 한국에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 3일 늦게 오기로 했고 결혼식은 한국에서도 간소하게 하고 이탈리아에서 안젤로 부모님과 지인들 모시고도 한다고 했죠. 드디어 해림의 피앙세 안젤로가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앞에 미리 와있던 해림은 안젤로를 보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에게 안겼죠. 차오 안젤로. 디어모 해림.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로맨스 영화 포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안젤로는 웨이브 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탈리아의 백인 조각 미남이었죠.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빠진 안젤로와 해림은 들리지 않았답니다. 안젤로는 해림이 다니던 이탈리아 요리학교의 교수이자 유명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지금이야 그 누구보다 편하고 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위치는 그 간극이 상당히 컸습니다. 안젤로는 이탈리아 요리계에서 이미 명망 있는 셰프였고 그렇기에 누구나 그를 존경하는 만큼 어려워했죠. 해림도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안젤로는 외롭고 씁쓸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별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그냥 편하게 다가와주면 좋을 텐데 너무 자신에게 격식을 차리려 애쓰고 행여라도 실수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안젤로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해림은 그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서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스럼 없이 묻는 등 안젤로를 대하는 그녀의 행동은 순수했고 안젤로는 해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해림 역시 수컷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관심을 보이는 문 남자들과 달리 담백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안젤로가 편하고 좋았죠. 물론 그때는 그를 남자로 만나볼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 없었지만 그런 걸 떠나 안젤로는 타지에서 공부하는 해림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젤로도 해림도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수업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 설레는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안젤로가 조심스럽게 해림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일 피렌체 가서 식사 같이 할까? 해림이 불편하면 거절해도 돼. 아니요. 교수님이 문제 없으면 저도 상관없어요. 안젤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렌체로 가면서 해림은 푸르고 웅장한 자연을 감상하며 참 예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멋진 셰프와 햇빛이 좋은 날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광활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해림은 그 순간 로맨틱함을 느꼈죠. 티본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요리 전문가로서의 안젤로의 조언은 계속되었고 해림은 한 가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젤라또를 먹으며 베키오 다리를 함께 걷던 중 안젤로는 한 부석 상점에서 해림에게 선물할 팔찌를 사기도 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팔찌야. 꼭 훌륭한 셰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팔찌였죠. 해림이 늘 자신을 떠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혹시라도 부담스러운 거라면 받지 않아도 돼. 나는 그저 해림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싶었을 뿐.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그 다리 베키오. 그 다리 한복판에서 해림은 안젤로를 올려다보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해림의 마음속에 안젤로가 남자로 자리하게 되었던 때가. 안젤로는 해림의 팔목에 팔찌를 채워주었고 그녀의 하얗고 가느다란 팔목에 채워진 팔찌는 주인을 잘 만나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리 한복판에서 버스킹을 하는 어느 통기타 가수의 노래가 배경음악이 되어 그 순간은 더욱더 로맨틱했습니다. 머리 많이 길었네. 더 예쁘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머리를 길렀던 것은 아니었죠. 바쁜 나날들 속에 신경 쓰지 못해 자연스레 자란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길이가 되어 있었고 겉이었을 때보다 해림은 더 여성스럽고 소녀 같은 분위기를 발산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젤로의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해림은 의도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그날 이후부터 해림은 가끔 치마도 입곤 했답니다. 안젤로와 해림은 아르노강 산책로 한편에 앉아 요리 이야기 등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두런두런하고 있었는데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보며 안젤로가 먼저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안젤로가 일어나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해림이 앉은 채로 눈앞의 강을 바라보며 안젤로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바에서 맥주 한잔 하고 가요, 우리. 안젤로가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몽환적이고 아늑한 바였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맥주 한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이 채워졌을 때 해림이 자신의 과거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해림은 안젤로에게 준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모두 꺼내놓고 싶었죠. 순간순간 안젤로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해림은 그 감정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이었죠. 준우 이후 남자라는 존재가 부담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온 것은. 해림이 꿈꾸던 낭만적인 사랑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자. 사랑이 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였어요.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림은 아주 오랜만에 끔찍했던 그때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던 그 시절.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던 뼈아픈 시절. 그래도 준우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준우와의 인연. 이탈리아에 오기 전까지 계속되던 짝사랑. 더 멋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탈리아에 오게 된 스토리까지. 해림은 하나하나 다 풀어내었고 어느 순간 해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와서도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나라 언어도 일상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해졌고 안젤로처럼 좋은 교수님이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좋아요. 안젤로가 해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으나 해림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 손을 빼내지도 않았죠. 지금도 그 남자를 생각하며 슬퍼? 아니요.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랑은 안 하고 싶어요. 나에게 마음이 없다고 느끼면 깊어지기 전에 돌아서려고요. 준우를 사랑했던 시간에 후회는 없었죠. 다만 이제 준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계획하는 해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 속으로 안젤로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나는 해림이 좋아. 그러나 해림은 어떤 마음인지 몰라. 지금부터는 내가 짝사랑의 주인공이 될지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부담 주지 않을게. 나는 너를 웃게 하는 남자이고 싶어. 저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신나요. 안젤로가 지금처럼 항상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게. 천천히 행복을 쌓아가 보자 우리. 이탈리아 구석구석 낭만적인 곳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의 동행, 곧 인생의 동행이었죠. 베네치아의 브라노섬, 해안마을 칭케테레, 고대 문명의 도시 로마 등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함께 다니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한 결과 해림은 한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주방에서의 서열은 아직 막내였지만 전도 유망한 요리사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와 같은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해림을 향한 안젤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안젤로는 그녀에게 주면서 행복했죠. 자신의 인생에 해림의 행복이 목표가 되어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뿌듯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역사 한 페이지가 쓰여진 날은. 그날 그때 그들은 밀라노에 있는 스폰티니 매장에 가서 마르게리타 피자를 배부르게 먹고 나와 아이스커피 하나를 함께 마시며 두오모 광장을 산책하고 있던 중이었죠. 해림의 머리는 그동안 가슴 아래까지 길어 사뿐사뿐 걸을 때마다 봄바람에 찰랑찰랑 흔들렸습니다. 나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안젤로의 옆에서 발랄하게 걷던 해림이 살며시 그의 팔짱을 끼며 느닷없이 말을 꺼냈고, 이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내 애인은 요리도 엄청 잘하고 자상하고 아주 멋있다고. 그녀의 말에 안젤로가 걸음을 뚝 멈추고 서서 해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안젤로. 사랑의 시작은 안젤로가 먼저였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입 밖으로 먼저 꺼낸 건 해림이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녀와의 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주저하고 있던 고백이었는데 그런 여자가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니 안젤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고 감성이 풍부한 이탈리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해림은 두 손으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랜 시간 옆에 있어줘서, 기다려줘서. 그의 두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음과 거의 동시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강하게 닿았습니다. 시작부터 회오리와 같던 안젤로의 키스에 처음엔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있던 해림도 점점 그 키스에 녹아들었습니다. 미칠 듯이 짜릿한 입맞춤. 그날의 첫 키스를 해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키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도시.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역시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도시. 그곳에서 안젤로와 해림은 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또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갔을 즈음에 안젤로는 해림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곳 피렌체로 산책을 갔던 날 안젤로는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노을이 하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림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해림의 몸집보다 커다란 부피의 꽃다발과 반지를 그녀를 향해 내어놓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안젤로의 모습은 동화 속 백마탄 왕자님 같았죠. 세계 각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해림과 안젤로의 모습에 환호를 하고 감탄을 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림은 한 손과 팔로 꽃다발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안젤로의 앞에 내밀었고 그의 손에 들린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안착했습니다.
안젤로가 달콤한 목소리로 이 프로포즈 씬의 마지막 대사를 읊었습니다. 해림, 나의 신부가 되어줄래? 주변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는 등의 제스처를 하며 긴장한 상태로 해림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에게 완전히 동화되듯이 안젤로와 해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무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두 남녀 주인공의 해피엔딩을 바랐습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을 주시하는 군중들 속에서 해림과 안젤로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거리의 예술가가 기타를 이용해 잔잔한 배경음악을 깔아주네요. 해림도 안젤로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프로포즈 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안젤로는 해림을 집으로 초대했고 주방에서는 오직 해림만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침은 늘 내가 차려줄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생각해봐요.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다시 말해도 같아. 우리 아버지는 30년가량 가구회사에서 일하셨는데 늘 이른 아침 출근을 하셨어. 어머님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가끔 한 번씩 그런 어머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밝은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야. 그때 난 생각했지. 매일 음식 준비를 하고 치우고 하면서 뭐가 그리 즐거울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던 거였어. 해림은 안젤로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혼자 하던 사랑의 쓸쓸함과 쓰라림을 보상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틈틈이 한국 요리 공부하는 중이야. 어디까지일까? 그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는. 그 사랑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그날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고 그날 이후 해림의 마음속엔 안젤로를 향한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사랑이 모두 하모니를 이루어 비로소 빈틈없는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항에서 준우의 집으로 오는 동안 준우와 시아는 안젤로를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정신없었습니다. 정원 가득 풍선과 꽃장식까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누구라도 본인이 대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풍경이었죠. 연지와 우진도 더 예뻐진 집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줄을 매단 풍선을 하나씩 들고 뛰어다니며 깔깔댔죠.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꽃향기와 요리향기가 가득 채워진 이곳에 이제 주인공이 도착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와... 시아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고 멋있었거든요. 안젤로는 제일 먼저 준우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고 연지와 우진, 우정에게도 차례대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캐리어에서 꺼내놓은 것들을 보니 이탈리아에서 준우네 식구를 위해 준비해온 선물도 한아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부터 지금이 있기까지의 풀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툴기는 했지만 안젤로는 한국말을 꽤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불편한 건 원치 않았고 해림에게 익숙한 언어로 감정 표현을 하면 그 감정이 더 제대로 전달될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안젤로가 나의 운명의 남자였나 봐요. 맞아요. 해림 씨와 안젤로는 국경을 초월한 천생연분이에요. 안젤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해림이 하늘이 정해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설명을 해주자 안젤로가 그녀의 입술에 살짝 키스를 한 후 말했습니다. 우리 천생연분.
준우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조금 더 진하게 시연에게 키스를 한 후 우리도 천생연분이라고 외쳤죠. 네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자정이 넘도록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은 전혀 없이 그저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했던 민혁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여자 미나가 민혁을 보자마자 다가가 그에게 팔짱을 낍니다. 민혁이 한국에 온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될 미나의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나는 운전을 하는 중에도 정지 신호에 걸릴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봅니다. 민혁의 오른손이 미나의 왼손 위에 살포시 겹쳐져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에서의 낭만적인 로맨스를 꿈꾸지만 실상은 대부분 갖지 못하는 환상 같은 이야기죠. 나도 그런 기대는 없었어요. 원래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감상적인 여자도 아니고 기대가 무너지는 그 기분 역시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민혁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환상과 같은 연애를 하고 또 곧 결혼도 하게 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니, 아직 함께해야 할 것이 많아. 그러니 이 시점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그렇네요. 내 남자랑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으니까. 이제 민혁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민아라는 여자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오니 시연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짝사랑이라는 추억 속 한 여자일 뿐인 사람. 그녀가 있는 나라에 다시 오게 되자 한 번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자신도 이렇게 멋진 짝꿍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었죠. 시연은 처음엔 저장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이기에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같은 번호로 3번째 전화가 오고 낮잠을 자고 있는 우진이 잠에서 깨어나게 될까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안 받으면 그만하려고 했는데. 민혁 씨? 한민혁 대표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민혁. 민혁 씨, 잘 지냈죠? 어디예요? 한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정말요? 얼굴 봐야죠. 같이 나와요, 남편분이랑. 넷이서 보고 싶어요. 시연은 민혁의 말뜻을 파악하고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시연과 준우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민혁과 그의 예비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그 순간 정말 설레었답니다. 짝사랑을 하던 혜림과 민혁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왔으니까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혁의 모습이 먼저 보였고 뒤이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의 미나도 보입니다. 민혁이 먼저 준우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고 준우가 그가 내민 손을 정중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남자 참 근사하다고. 네 사람은 미국 생활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 등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어떤 누구도 적정한 선을 넘지 않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두 사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우 역시 미나의 말과 같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미나는 숙소로, 준우는 집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민혁 씨, 정말 축하해요. 미나 씨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민혁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였어요. 두 분 러브스토리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얼마 동안은 많이 힘들었어요. 시연 씨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 민혁은 한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과 운동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자로 다친 마음은 또 다른 여자로 인해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민혁의 상황에는 적용이 되질 않는 이야기였죠. 시련의 아픔 역시 항암 치료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존재가 그의 인생에 들어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이미 들어서 있는 존재가 약해지고 작아질 시간이. 그런데 참 신기하고 다행스럽게도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 같던 쓰라림이 정말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5월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볼 일이 있어 나왔던 민혁은 전광판 화면을 통해 시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관의 옆에 선 그녀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고, 그런 그녀를 보며 민혁의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변화가 생긴 자신의 감정에 피식 웃음을 흘렸죠. 그렇게 웃을 수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시안으로 인해 아파했던 시간들을 위로라도 하듯 행복을 가득 선물할 여자를 만났던 날은 운명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미나가 나타났던 거죠. 저기 한민혁 대표님 아니신가요? 민혁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보헤미안 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그를 보며 쌩글쌩글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에 특별히 꾸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화사함이 느껴지는 여자였죠. 어찌되었건 민혁에게 있어 대표라는 말은 참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대표의 자리에 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10대 시절부터 취미였던 웹툰 만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죠. 맞죠? 우와!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미나가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고 민혁 역시 덩달아 고개를 푹 숙였다 들었습니다. 대표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그런가요? 한국에 있을 때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에 애인이랑 자주 갔었는데 이제 레스토랑 사업은 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애인분이랑 같이 여행 오셨나 보군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과정이 참 파란만장하고 기가 막히고.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주절거렸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대표님은 미국에 왜 오신 거죠? 저 원래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튼 혼자 하는 여행 여기저기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처음 밟아보는 나라를 혼자 찾아다니려니 너무 어렵네요. 물론 저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죠 뭐. 블로그 속 화려하고 멋진 장면 뒤 감춰진 고충들이 많이 있죠. 하하, 맞아요. 아무튼 반가웠어요.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랄게요. 미나가 손을 흔들며 몸을 돌리는데 저기, 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해요. 그렇게 가면 두고두고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얘기할게요. 자유여행으로 2주 계획하고 왔고 오늘 3일차인데 벌써 힘든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사실 영어도 좀 짧고 한 대표님은 괜찮다면 가이드 역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순간 생각은 했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부탁이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상황 안 되면 거절하시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부탁 자체가 무례한 것 같아서 우리가 특별한 사이도 아닌데. 그러셨군요. 대표님 말씀대로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하셨으면 대답을 들으셔야죠. 여정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마침 그쪽이 진짜 이름이 뭐예요? 이민아예요. 미나 씨가 진짜 운이 좋은 게 이번에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어제 딱 끝나서 힐링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아, 미나 씨 가이드 재미있을 것 같네요. 미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 고생하는 게 딱해서 한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셨나 보네요. 하하. 다시 한번 가이드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체의 교통비와 식비, 숙소비 등등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건 없는데. 아니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달고 다니면 아무래도 설명할 것도 많고 피곤할 테니까. 제가 부족한 것 투성이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은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럼.
미나는 휴대전화에 곰돌이 이모티콘이 하듯 한 손을 이마에 올리며 넵!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는 제가 좀 아침형 인간의 반대편 끝 인간 유형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민혁은 자꾸만 피식피식 웃음이 삐져나왔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그녀의 행동들이 자꾸 웃게 만들었죠. 다음 날, 민혁은 전날 미나를 데려다 주었던 그 자리에 차를 세웠고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 늦게 일어나 급하게 준비하고 나온 티가 역력한 미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빈틈없고 새침해 보일 것 같은 외모를 장착하고 소탈하고 솔직한 반전 모습을 보이니 매력이 흘러넘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알람을 맞춰놓았는데 끄고 다시 잤나 봐요. 아 진짜 죄송요. 오래 안 기다렸어요. 민혁은 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오네요. 왜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눈곱 꼈나? 하하, 아니요. 제가 웃긴가 봐요. 뭐 어쨌든 저로 인해 많이 웃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봅시다. 나이스! 출발해요. 미나는 견인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꾸만 그녀 가까이 가게 만드는 힘을 보유한 여자. 미나는 민혁에게 잘 보이려 성격을 설정하지 않았죠. 민혁이 시연에게 마음이 갔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의는 지키는 여자였지만 자신의 행동을 계산하에 포장하지 않는 여자. 방방 뜨는 미나와는 달리 차분한 성격이긴 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어떤 부분도 가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거 인앤아웃 버거의 향기 맞죠? 맞습니다. 나는 이미 먹었으니 얼른 먹어요. 감정 표현이 풍부한 여자인 미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오물오물 버거를 먹으면서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나 씨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간호사예요. 아, 간호사.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평소 모습으로 봐서는 매칭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들이 보는 눈이 별로인 거죠. 네네. 한 대표님처럼 훌륭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였네요. 대표님은 그림 그려요? 웹툰 그림. 재밌어요. 우와, 예술가도 참 잘 어울려요. 거의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마주하는 경관들을 보면서도 미나는 본인이 하는 감탄사는 다 끄집어내어서 감정을 표현했죠. 울창한 숲길을 지나 눈앞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로어 폭포 부분에 도착하였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과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미나가 폭포 앞에서 포즈를 취했고 그 포즈 또한 민혁의 예상을 깨는 그녀였습니다. 폭포의 압도감에 지지 않겠다는 듯 얼굴을 최대한 일그러뜨려 괴상망측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대표님 아니었으면 마음만 급할 뿐 제대로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감사 인사는 잘 받았고, 이제 대표 아니니까 호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아, 그럼 뭐가 좋을까요? 가이드님? 가이드 해주실 거니까. 그건 민망해요. 전문 가이드도 아닌데. 한국식으로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요? 천천히 걷던 미나가 걸음을 멈추고 민혁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네, 오빠. 난 좋던데. 그 오빠라는 말. 저 나이 많아요. 내년에 앞자리 4자로 바뀌어요. 동안이네요? 여튼 나는 오빠 맞아요. 3살 오빠. 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타고났다고나 할까? 네. 그렇죠. 관리는 한계가 있죠. 그럼요. 왜 연예인 하시지 그러셨어요, 한 대표님? 안 그래도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거 불편해서. 네네. 그 훌륭한 외모와 함께 까다로운 성격도 타고나셨나 봐요. 미나 씨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미모도 성격도 아름답게 태어나서.
민혁에게서 아름다운 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미나는 대화를 뚝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민혁을 보는 그 순간 미나는 그를 만나고 처음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됐고요. 원래 우리가 하려던 이야기의 주제는 호칭이었는데 한 대표님은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You're right. 그건 도무지 간지러워서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저를 위해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니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신의 설레는 감정 상태를 민혁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미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되도록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눈을 감았던 것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미나는 정말 잠에 빠졌고 곤히 자는 미나의 모습을 민혁은 자주 일끈거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낮 동안 라스베가스의 명소들을 구경하고 벨라지오 분수쇼를 마지막으로 미나와 민혁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1층에 있는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하루 동안의 경험들을 꺼내놓았죠. 인세니티 더 라이트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정말 이름만큼이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하, 누가 들으면 타보고 얘기하는 줄 알겠네. 보는 것도 심장 떨리는데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까봐 못하죠. 미나씨. 우리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 공유하는 거 어때요? 물론 제안일 뿐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대표님, 아니 오빠, 아니 민혁 씨에게도 아주 아픈 기억이 있나 보네요. 제 인생 가장 쓴 자는 외사랑을 하는 때였어요. 아, 민혁 씨 같은 사람도 혼자 사랑하며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사실 여자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 여자를 마음에 담았을 때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동안은 자신 있었어요. 내게 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결과는 내가 돌아섰어요. 그 남자와 결혼한다는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게임 끝. 민혁이 앞에 놓인 독한 압생트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신 후 내려놓습니다. 여자 때문에 처음 울어보았고 미국에 와서도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뼈저린 사랑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 또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신중해지고 사회생활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었거든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사업도 운이 좋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청년 사업가로 인정도 받고 그러니 전 아마 철이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원했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그 여자 이상 내 마음을 동요하게 할 여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적어도 관심을 갖게 된 여자, 나를 많이 웃게 하는 여자를 3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 새로운 사랑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큰 변화인 건 맞아요. 그 여자가 나? 네, 미나씨요. 와, 나라는 사람이 민혁 씨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이 민망하면서도 많이 기쁜데요? 미나는 남은 한 모금의 칵테일을 마신 후 바텐더에게 한 잔을 더 주문했고 두 번째 나온 롱티를 빨대로 한번 쭉 빨아들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과거 사랑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그 남자.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 제가 부잣집 딸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사놓으신 땅이 재개발이 되면서 10배 이상 땅값이 뛰는 바람에 그러고 나니 제게 공을 들이는 남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더라고요. 대부분은 나 하나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났어요. 나는 그저 이민아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남자를 원했는데 실망을 거듭하던 중
민혁 씨 레스토랑에 같이 갔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진 않은데 그 남자는 정말 진심 같았었거든요. 아님 내가 사람 잘 못 보는 건가? 그 남자의 연기력이 수준급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가? 뭐 여하튼 결론부터 말하면 유부남이 총각 행세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비겁한 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널 위해서 자기가 떠나준대요. 끝까지 나쁜 놈이 되고 싶진 않았나 봐요. 무슨 그런 삼류 영화 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통보하고 종적을 감추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뭐 어찌어찌 해서 그 인간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슬퍼했던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렵게 있는 곳을 알아내 그 인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애가 있더라고요. 즉 유부남이었는데 그 와이프랑 딸 잘 먹여 살리겠다고 나를 이용했던 거죠. 쓰레기네.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겠는데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지 처자식은 끔찍이 사랑했나봐요. 남의 가슴 갈기 찢어 발기는 것도 불사할 만큼.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흉내를 뒤집어 보니 저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얼마나 끔찍할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민혁은 한없이 밝고 명랑하던 미나가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했을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1년 좀 넘게 우울증 약까지 먹을 정도로 가슴이 문드러졌었는데 엄마 아빠 덕에 친구들 덕에 잘 극복했어요. 한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집에만 있고 그랬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거 아니면 극복하려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라 마음먹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멋있네요, 우리 미나씨. 하하, 우리 미나씨요? 네, 우리 미나씨. 매우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민혁을 보며 미나가 닭살이 돋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자신의 양팔에 올리고 두세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남다른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짧았나 싶을 만큼 민혁과 미나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초고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LA 베니스 비치 주변에서 점심으로 시푸드를 먹고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이곳에서 일몰까지 보는 것이었죠. 내일이면 그녀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못내 아쉬웠지만 민혁은 선뜻 그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연으로 인해 얻은 상처는 어쩔 수 없이 훗날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미나에게서도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들이 나오며 민혁은 많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녀를 쿨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2주의 추억이니까. 시연과 달리 미나와의 기억은 자신을 그다지 아프게 할 경험은 아닐 거라 믿었죠. 나와의 여행에 만족하셨나요, 고객님? 네, 뭐 초보 가이드인 걸 감안했을 때 훌륭했다고 평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게 극찬을 해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무한 감동입니다. 민혁과 코드가 잘 맞는 미나. 미나와 멋진 합주가 가능한 민혁. 즐거웠어요, 미나씨. 덕분에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나도요, 민혁. 아니, 오빠 덕분에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헤매는 일도 없었고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볼 수 있었고 또 연예인 못지않게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남자랑 다니니까 어깨에 뽕도 들어갔었고. 뽕이요? 아, 이 어깨에 엣지를 살리기 위해 넣는 패드요. 하하하, 나도 그거 알아요. 이거잖아요. 민혁이 자신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려 옷자락을 들어 올리며 뽕을 만들어 보이며
재미있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뽕 들어가게 할 만큼 멋지군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베니스 해변 한가운데에서 한껏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죠. 한참을 웃고 난 미나가 민혁이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고, 뭔데요, 이번에는? 저기 민혁씨, 우리 연애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에 여러 가지로 잘 통할 것 같은데. 민혁은 당돌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녀가 신선했고,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만 보아오다 색다른 모습을 보니 굉장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날 믿어요? 아니요. 어느 부분은 믿지만 한민혁이라는 사람을 통째로 믿을 수는 없죠. 아직 그럴 만큼은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애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다 믿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도 되잖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 사람 관계에도 정답은 없죠. 결국 그 인간관계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 한민혁 씨 또한 나랑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마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생각을 좀. 생각이 왜 필요해요? 그냥 마음이 가는지 아닌지를 묻는데. 민혁 씨, 우리 이번에는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이 사람 만나면 이럴 것이다. 뭐가 어떨 것이다. 그런 많은 생각 때문에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말했듯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가보는 건 어떨까 묻는 거지 나는. 하하, 리더십도 있네. 나 진지해요. 그러나 거절한다고 해도 상처를 받았다느니 어쨌느니 하며 질척거리는 스타일은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요. 민혁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향해 웃더니 다시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장거리 연애가 되는 건가?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영상통화하고 뭐 그런 거? 무비자로 90일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76일은 여기도 머물 수 있어요. 안 가겠다고요? 연애하고자 마음먹었는데 그 정도로 생각 안 했을까봐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고요. 그 전에 깨질 수도 있잖아요. 하하, 실컷 웃고난 민혁이 미나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양쪽 어깨에 살며시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합시다. 연애. 네, 해요. 그 연애. 그러는 사이 일몰이 시작되고 있었고, 민혁은 베니스 비치의 일몰을 처음 접하는 것도 아닌데 미나와 함께 보고 있으니 완전히 다른 전경처럼 보였습니다. 미나에게도 역시 그 순간의 석양과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감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죠. 미나가 슬며시 민혁의 팔짱을 꼈고, 그러자 민혁이 미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잖아요.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올려다보며 말했고, 그 순간 민혁의 눈에 미나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얼굴로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그녀를 보며 민혁은 그녀를 갖고 싶은 욕망이 빠른 속도로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끈적한 점적이 흐르고, 연애하자는 말 속에는 육체적 소통도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 나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녀의 긍정 표현에 민혁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강하게 밀착시켰고, 미나의 허리에 팔을 감아 자신의 몸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오늘 키스만으로 안 되겠어요. 지금 나랑 하고 싶은지 아닌지만 대답해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혁은 미나의 손을 잡고 이끌었고, 두 사람은 민혁의 차가 세워진 곳까지 서둘러 걸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민혁의 자동차 뒤에 나란히 누워 산들바람을 느끼며 반짝이는 별을 감상했습니다. 무언가 갑갑하게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야. 공감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꼬박 76일을 매일같이 보며 서로를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나가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책임감, 의무감 같은 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다른 땅에서 지내는 동안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요. 난 자신 있어. 내 마음이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을 자신. 미나는 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현실이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미나와 민혁은 눈에서 보이지 않는 서로가 희미해져 가는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서로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영원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 한번 걸어보아도 될 서로라는 것을. 와, 정말 멋진 러브 스토리네요. 한국 결혼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올 겨울에는 할 것 같아요. 꼭 갈게요, 민혁 씨. 카페를 나온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감정 때문에 악수조차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얕은 스킨십마저도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민혁은 그녀와 편하게 악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연이 민혁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두 사람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바란다고. 이번 주 결혼식이 혜림이야, 한민혁 씨야? 혜림 씨가 먼저네요. 혜림 씨 웨딩드레스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그래도 우리 자기보다는 못하지. 무슨 소리예요. 혜림 씨가 인형같이 더 이쁘지. 준우가 시연의 허리에 자신의 두 팔을 감아 자신의 몸과 밀착시켰습니다. 왜 이래요, 대낮에. 낮에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 시연과 준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거실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고 그리고 의사로부터 셋째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좋아서 싱글벙글이었으나 시연의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새 생명의 잉태는 축복받을 일이었지만 아직 연지와 우진도 부모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까지 키우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마음이 찝찝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건데 그날 혹시 내가 그날은 진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천사가 올 것 같아서 했지. 사실 나 셋째를 원했거든. 여보! 쏘리 자기야. 준우는 웃으며 도망가고 시연은 씩씩거리며 그를 쫓아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네요. 그러다 준우가 갑자기 우뚝 멈추어서서 시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자기 이제부터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뛰게 했네? 내 생각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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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준우가 방긋 웃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자 방금 전까지 씩씩대던 시연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집니다. 나도 사랑해요. 결국 시연이 졌습니다. 아니, 시연과 준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만 옆에 있어준다면 진짜 싸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다음 작품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성장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인생을 담은 저의 이야기 세상에 자주 방문해주세요.